안녕하십니까, 이용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타임라인을 이용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주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D 툴인 라이트웨이브는 3D 제품 디자인이나 3D 애니메이션 등과 같은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단순히 모델링 작업과 매핑 작업을 통해서 결과물을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애니메이션 작업을 하는 분들이라면 키프레임을 사용을 해서 다양한 모션 작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라이트웨이브는 비교적 간단하게 애니메이션 작업을 해줄 수 있는데요. 레이아웃 툴을 이용을 해야 합니다. 애니메이션 작업을 위해서 먼저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 보죠. 자, 구를 하나 만들어 봅니다. 볼을 선택을 해주고요. 자, 단순한 구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이 구에 대해서 애니메이션 작업을 해 봅니다. 자, 먼저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 일단 서페이스 에디터를 통해서 색깔을 하나 지정을 해주고 갈까요? 일단 아무런 색깔이나 하나 적용을 해주고요. 이제 파일을 만들어 줍니다. 세이브 오브젝트. 애니메이션이라고 이름을 지정을 해놓고 저장을 해줍니다. 이제 지금 이 구 오브젝트에 대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Send Object Layout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구가 레이아웃에 적용이 되겠죠. 적용된 구의 모습을 보니까 모델러에서 작업했던 그 매터리얼 그대로 적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아래쪽에 타임라인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는 것을 커런트 바라고 하는데요. 시간을 설정을 해줄 때 사용이 되죠. 우측에 현재 120으로 되어 있는데 애니메이션 작업을 위한 작업 시간을 의미합니다. 가령 300으로 수정을 한 후에 엔터키를 누르면 이제 작업 시간은 300프레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300프레임을 시간으로, 즉 타임코드로 환산을 하면 10초 정도가 되겠네요. 이렇듯 애니메이션 작업 시간은 이 부분에서 설정을 해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좌측에 있는 이 시간은 애니메이션이 시작이 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현재 0프레임으로 되어 있는데요. 가령 1프레임으로 설정을 해보면 이제 시작 시간은 1프레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작업 상황에 따라서 마이너스 값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마이너스 5로 입력을 해보면 시작 시간은 이제 마이너스 5프레임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작업을 했을 때 움직임이 진행이 되는 그 과정부터 보여주고자 한다면 지금처럼 마이너스 값을 사용을 해서 애니메이션 작업을 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의 타임라인을 통해서 애니메이션 작업을 하게 되겠고요. 우측 하단에 보면 애니메이션 컨트롤 바가 있죠. 정상적인 속도로 재생을 할 때 사용이 되는 플레이, 그리고 역재생을 해주는 리버스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시작 프레임으로 이동을 해주는 기능과 한 프레임씩 이동을 해주는 그러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프레임으로 이동을 하는 그러한 기능들이 있고요. 그리고 프리뷰를 보면 작업한 내용을 최종적으로 파일을 만들기 전에 확인을 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 메이크 프리뷰, 플레이 프리뷰, 프리뷰 등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뷰 옵션을 통해서 프리뷰 될 때에 다양한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여기서 세이브 파일 에즈라고 있는데 작업한 내용을 프리뷰 파일로 만들어 줄 때 사용이 되는 파일 형식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은 파일이 만들어지는 그 경로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작업이 끝난 최종 결과물은 렌더를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작업한 내용을 신속하게 확인을 위한 목적이라면 지금의 프리뷰 기능들을 사용을 해서 파일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메이크 프리뷰가 프리뷰 파일을 만들어줄 때 사용이 되는 그런 기능이죠. 참고하시고요.
현재 오토 키프레임이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시간을 이동하고 어떠한 변화를 주면 그 변화된 내용이 자동으로 키프레임으로 만들어지는데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줄 때는 반드시 키프레임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키프레임은 애니메이션을 위한 속성 값을 가지고 있는 키프레임을 말하는데요. 서로 다른 시간에 적용된 키프레임의 속성 값이 다른 키프레임의 속성 값과 다르다면 그 속성이 다른 키프레임 사이에는 변화가 생깁니다. 이것을 모션, 즉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잠시 후에 실제로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그럴 때마다 그러한 변화가 생길 때마다 자동으로 키프레임을 만들어 줄 때 사용이 되는 오토 키프레임이 현재 체크가 되어 있다는 것은 시간을 이동하고 어떤 변화를 주면 자동으로 해당 시간에 이렇게 키프레임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컨트롤 Z. 지금의 오토 키프레임이 애니메이션 작업을 할 때 유용하게 사용이 되지만 애니메이션이 완전히 끝난 상태라면 해제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애니메이션이 완전히 끝났는데 지금의 오토 키프레임이 체크가 되어 있다면 매 순간마다 잘못해서 키프레임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주의하면서 사용을 하십시오. 자,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크리에이트 키프레임은 원하는 지점에 수동으로 키프레임을 만들어줄 때 사용이 됩니다. 클릭을 해보면 Create Motion Key라는 설정 창이 나타나고요. Create Key As에 현재 키프레임이 만들어질 프레임을 확인하거나 특정 키프레임을 입력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For는 애니메이션, 즉 키프레임이 만들어지는 아이템을 설정을 해줄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선택된 오브젝트, 즉 아이템에 대한 키프레임 작업을 주로 하기 때문에 Select 아이템을 주로 사용을 하고요. 모든 아이템에 대한 키프레임 작업을 해주기 위해서는 All 아이템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포지션과 로테이션 스케일이 있는데요. 현재 다 켜진 상태이죠. 켜진 상태라는 것은 선택된 오브젝트에 대한 포지션과 로테이션 그리고 스케일에 대한 애니메이션 작업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딜리트 키프레임은 필요 없는 키프레임을 삭제할 때 사용이 되죠. 자, 가령 40프레임에 만들어진 이 키프레임을 삭제하고자 한다면 딜리트 키프레임 오케이 해서 이렇게 삭제를 해줄 수 있고요. 0프레임은 기본적으로 키프레임이 생겨난 상태이고요. 이제 애니메이션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를 선택을 해주고요.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이 상태에서 애니메이션이 최초로 시작이 되는 위치로 이동을 해봅니다. 모디파이를 선택을 해보면 이동을 할 수 있는 무브가 있고요. 회전을 위한 로테이트 그리고 크기의 변화를 주기 위한 사이즈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무브 로테이트 사이즈를 통해서 애니메이션 작업을 하게 되겠죠. 무브 툴이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애니메이션이 시작이 될 위치로 이렇게 이동을 해줍니다. 오브젝트를 이동을 할 때 초록색과 파란색과 빨간색의 축이 있는데요. 이것을 엑시스라고 합니다. 오브젝트 방향에 대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죠. 축이 없는 곳에서 클릭 드래그 해보면 지금 선택되어 있는 구가 XYZ축 세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특정한 축 위에서 이동을 해보면 해당 축으로만 이동이 됩니다. 자, 일단 여기부터 시작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시간을 이동을 해보죠. 자, 시간은 한 60프레임으로 이동을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저기 뒤로 이동을 해줍니다. 됐죠? 자, 그럼 자동으로 키프레임이 만들어졌고요. 확인을 해보면 0프레임 지점은 6이었었죠? 그리고 60프레임의 키프레임은 여기였기 때문에 이 두 개의 키프레임 사이에서는 이처럼 모션, 즉 애니메이션이 연출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원리로 키프레임을 이용한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시간을 120프레임으로 이동을 해주고 이렇게 이동을 해줍니다. 됐나요? 자, 역시 자동으로 키프레임이 만들어졌고요. 자, 이번엔 180 이동을 해주고 파란색 Z축을 사용해서 앞으로 쭉 빼줍니다. 조금만 더 빼보죠. 자, 역시 키프레임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는 장면이 연출됐죠? 계속해서 240 이번에는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주고요. 됐나요? 자, 그리고 마지막 300프레임에서는 다시 원래 위치로 되돌려 봅니다. 원래 위치로 되돌려주기 위해서는 첫 번째 키프레임의 값을 300프레임에도 똑같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똑같은 값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첫 번째 키프레임의 속성을 300프레임에도 해줘야 되겠죠? 쉬운 방법으로 표현을 해봅니다. 타임라인에 요 시간으로 사용이 되는 시간바에서 시간바 위쪽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놓으면 이와 같이 하얀색 화살표가 나타납니다. 이 상태에서 클릭. 그러면 위쪽 부분이 확장이 되는데요. 확장이 된 후의 모습을 보니까 키프레임 모습이 더욱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키프레임을 선택을 하고 우측 마우스 버튼 메뉴가 나타나면 카피 키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첫 번째 키프레임이 복사가 됐고요. 마지막 300프레임에서 우측 마우스 버튼 페이스트 키를 선택을 해서 붙여넣기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키프레임의 값이 마지막 키프레임에 상속이 됐기 때문에 현재 300프레임의 속성 값은 0프레임에 있는 키프레임과 동일하게 됩니다. 확인해 보면 그죠? 자, 이처럼 특정 키프레임의 속성을 그대로 상속하고자 한다면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플레이를 해서 확인해 보죠. 플레이. 끝에서는 천천히 정지가 되는군요. 애니메이션은 기본적으로 이와 같이 키프레임을 사용을 해서 이루어진다는 거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회전에 대한 애니메이션 만들어 봅니다. 로테이션이 필요하겠죠. 로테이트를 켜주고요. 자, 그러면 피봇의 모습이 이렇게 회전할 수 있는 상태로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회전에 대한 애니메이션인데요. 이렇게 움직이는 후에 회전을 한번 걸어 봅니다. 자, 마지막 이 부분이죠. 자, 처음에 60프레임에서는 자, 여기 초록색 P축이죠. P축을 이렇게 회전을 해줍니다. 이렇게. 자, 그럼 자동으로 역시 키프레임이 만들어졌을 거고요. 확인해 보면 자, 이렇게 굴러가는 장면이 표현이 되죠. 자, 그리고 이제 120프레임에서는 축이 좀 바뀌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되는데요. 자, 요 축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회전을 걸어 봅니다. 됐나요? 그러면 자, 앞서 회전을 했던 축과 섞이기 때문에 아주 혼란스럽게 회전이 되는군요. 여하튼 애니메이션은 단순히 위치에 대한 애니메이션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회전이나 크기에 대한 애니메이션도 줄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작업을 할 때는 어떠한 옵션에 대한 어떤 기능에 대한 애니메이션이 끝난 후에 또 다른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지금처럼 뒤섞이기 때문에 주의하면서 작업을 해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됐을 경우에 그래프 에디터를 통해서 수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 에디터를 열어서
확인을 해보죠. 그래프 에디터는 작업된 애니메이션을 보다 세부적으로 설정을 해줄 수 있는데요. 현재 확인을 해보면 부 오브젝트에 대한 포지션, 그죠? 포지션에 대한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진 상태고요. 그리고 로테이션에 대한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스케일에 대한 애니메이션은 일직선으로만 나타나는 것을 보니까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이죠. 자, 앞서 회전에 대한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초록색 P축과 파란색 B축이 서로 혼합됐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 줄 수 없었습니다. 확인해 보면 자, 이 부분에서 말이죠. 자, 키프레임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정을 해보죠. P축을 선택을 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회전이 되는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졌고요. 여기부터는 이전 포지션 작업을 할 때 자동으로 만들어졌던 키프레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다시 원상 복귀되는 그러한 회전 애니메이션이 걸려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후의 키프레임은 필요 없기 때문에 삭제를 해줍니다. 선택을 해주고요. 딜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를 해줍니다. 그러면 P축에 대한 회전은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이루어지게 되겠죠.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일단 창을 닫고요. 확인해 보면 어떻습니까? 자, 이렇게 굴러가고 자, 여기부터는 B축에 대한 애니메이션만 만들어집니다. 이와 같이 애니메이션을 만든 후에 세부적인 설정을 위해서는 그래프 에디터를 이용한다는 거 알 수가 있었고요. 자, 이번엔 포지션의 Y축을 선택을 해봅니다. 보니까 Y축에 대해서는 수평으로 되어 있는 거 보니까 별다른 애니메이션 작업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 알 수가 있죠. 자, 여기서 공이 이렇게 굴러가고 자, 여기부터는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장면 표현을 해볼까요? 자, 이 부분이죠. 자, 여기에 키를 선택을 하고 위쪽으로 이렇게 올려보면 그 부분이 위로 올라가죠. 설정된 것처럼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면 자, 여기부터 위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그런 장면이 표현이 됩니다. 이처럼 그래프 에디터를 사용하면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설정을 해줄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의 그래프 에디터는 비단 선택된 오브젝트에 대한 위치, 회전, 크기에 대한 애니메이션 뿐만 아니라 그 서피스에서 만들어진 재질에 대해서도 애니메이션 작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살펴보죠. 자, 처음에 자, 여기는 0으로 해주고요. 다시 처음에는 이 색으로 시작했다가 서서히 색깔이 바뀌는 그러한 애니메이션 만들어 볼까요? 자, 60프레임에서는 지금의 주황색이 아닌 다른 색으로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컬러의 E 버튼을 그래프 에디터를 열어주고요. 자, 일단 요거는 닫아줍니다. 됐죠? 자, 여기에서 여기가 레드, 그린, 블루죠? 세 개의 색상 채널을 이용을 해서 색깔을 바꿔줄 수 있는데요. 자, 먼저 빨간색 채널 선택을 해주고 색깔을 바꿔주기 위한 키프레임을 만들어 줍니다. 자, 현재 60프레임 지점에 키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클릭. 자, 그럼 키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초록색 선택을 한 다음에 역시 클릭해서 키를 만들어주고요. 이번엔 파란색이죠. 역시 키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다시 무브 툴을 사용을 해서 키프레임을
설정을 해 봅니다. 여기도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준 후에 확인을 해보면 변화가 생기죠. 변화가 생기는 것은 지금의 뷰포트 뿐만 아니라 그래프 에디터의 아래쪽 색상 바에서도 확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시간에 따라서 색상이 바뀌는 장면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프 에디터는 아주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 150프레임 정도로 이동을 해주고요. 역시 키를 하나씩 만들어 볼까요? 자, 만들어주고요. Move tool을 사용을 해서 색깔의 변화를 봅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하면 역시 색깔의 변화가 생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해봅니다. 확인해보면 처음엔 분홍색이었다가 처음엔 주황색이었다가 초록색 계열로 바뀌고 그리고 노란색 계열로 이렇게 바뀌는 색상에 대한 애니메이션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렇듯 살펴본 것처럼 레이아웃을 사용을 하면 다양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살펴본 것처럼 오브젝트와 색상뿐만 아니라 카메라나 조명에 대해서도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카메라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죠. 카메라를 선택을 해주고요. 카메라는 최종 애니메이션, 즉 렌더링을 할 때에 나타나는 화면을 설정을 해줄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것을 씬이라고 하죠. 이러한 씬을 잡기 위해서도 카메라 애니메이션을 자주 사용을 하는데요. 카메라 또한 아래쪽에 타임라인의 키프레임을 사용을 해서 다양한 움직임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애니메이션이 시작이 되는 위치로 이동을 해주고요. 카메라가 선택이 된 상태죠. 자, 이 상태에서 카메라 위치를 최초의 위치, 애니메이션이 시작이 되는 위치로 갖다 놓고요. 자, 그리고 시간 이동하고 그리고 카메라의 위치 이렇게 세팅을 해줍니다. 지금의 작업을 카메라 워크라고 하죠. 자, 카메라도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인가요? 자, 이 부분은 같이 한번 따라가 보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같이 따라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여기부터는 앞으로 쭉 빼주면 되겠네요. 됐습니다. 자, 여긴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갑니다. 자, 확인해 보니까 구의 움직임에 맞춰서 카메라도 움직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듯 카메라 또한 키프레임을 사용해서 다양한 모션, 즉 애니메이션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씬을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조명에 대해서도 지금 살펴본 것처럼 애니메이션 작업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작업에서는 다양한 아이템을 통해서 키프레임 작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을 위한 키프레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살펴본 것처럼 애니메이션 작업 특별히 어렵지 않기 때문에 본 강좌 잘 학습을 한 후에 다양한 애니메이션 작업을 해 보십시오.